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경기지사에 도전한 김은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자 바로 인사 여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옥철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역 두루 돌아보셨는데 네. 아주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은혜 하면 이제 말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말보다는 발로 뛰는 게 제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이전에 제가 이제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장을 다니는 게 더 익숙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교통과 주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골라라고 불리죠. 예? 김골라. 김포 골드 라인. 그렇습니다. 네. 네,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여의도로 출근해서 공천 면접을 봤는데요. 네. 앞으로 더 바쁘게 부지런히 경기도 전역을 누비면서 도민들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 이제 김부선이라고 불렸거든요. 예전에요. GTX 예. D를 한다고 했을 때요. 네. 근데 이거는 김포 시민만 문제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북한강 지역 주민분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하선이라든지 하남이요. 예. 팔당이라고 하는 김팔선으로도 김팔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근데 네.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좀 신 목소리 같기도 해요. 주말에 계속 유세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예.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게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예. 네, 곧 목소리를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출마하면서 2주 안에 결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네. 호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은혜 의원이 17.6%, 유승민 전 의원이 14.6%, 김동연 후보가 13.7%입니다. 요거는 네. 경인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되는데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다니면서 네.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은 느낄만한데요. 네. 그래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입니다. 아하. 그것은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히려 편안해지는 순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매일매일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특히 누가 더 많이 경기도를 고민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경기도민과 당원분들이 살펴주실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여론조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경기도지사로 지금 네.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경기도지사로 김은혜의 경쟁력 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권주자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지사의 역량으로 직결된다. 그 공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경기도 전문가로서 경기도에 대한 그 현안을 누구를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해온 그동안의 깊이와 그리고 양과 질이 경기도민의 이번 지사 결정에 그 판단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기 하나 잘 다룬다고 해서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획 능력이라든지 조정 능력이라든지 조율 능력이 검증돼야 되는데 저는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전반을 제가 조망해왔고 네. 대기업 임원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또 정당의 주요 당직을 통해서 조직 운영 능력이나 그리고 조직 능력까지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초선 2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회의원 경력이 2년인 거지 정치 경력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변화가 지금 경기도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과감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감히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경기도의 네. 철의 여인이 되겠다 하셨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민선 시작 이후에 여성 광역단체장 중에는 첫 여성 의원이 지사가 될 수 있겠네요. 제 출마를 고민하면서 그 생각은 네. 못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제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장이 마련됐다 생각되고 그 무대를 후배분들에게도 이어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인터뷰는 많이 또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출마설은 뭐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근데 이제 네네. 그동안 명확하진 않다가 이게 네. 공교로운 것 같긴 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다음에 나섰어요. 음, 음.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 그 이후에 나섰을까? 그런 얘기가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때는요. 네. 그때는 저희가 모두 대선 한복판에 있었죠. 예. 그래서 정권 교체 말고는 다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정치인 김은혜, 인간 김은혜가 가진 에너지의 90% 이상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음. 사실 쉬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고요. 음.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니까 이게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방탄 선거로 전개가 됐고 네. 도로 이재명 선거 구도로 이어지면서 당에서 출마 권유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제 나름의 구상했던 정치의 길이 아니라 당의 요청은 외면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윤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담겨져 네.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윤심이라고 이야기를 예. 한다면 대변인을 처음부터 경기지사에 내보내기 위해서 맡기지는 않았겠죠. 아하, 그렇겠죠. 형식적으로 예. 당선인요. 음. 그리고 이 큰 선거에 등 떠밀려서 나올 만큼 제가 무모하거나 정치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저에 대해서는 윤심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님에게는 경기도 연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고가 없다는 프레임 등등. 네. 예. 호사가들의 이야기죠. 네. 그러면 요 질문만 하나 더 드릴게요. 당선인께서 어떤 덕담을 좀 해주시던가요? 출마하겠다니까. 아니 기왕 결심을 했으니까 예. 열심히 하라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색다른 뭐 없이 하여튼 열심히 일단 하라. 그 말씀이 네. 컸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 대장동 저격수로 우리 활약한 우리 김은혜 의원님, 또 지사 선거에서는 또 이재명 심판 선거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데 첫 네. 행보가 대장동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뭐 누군가는 3억 5천 투자해서 8천억 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 또 한호성도 지르고 뭐 그랬다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요. 네. 빼고 갈 수는 없었고요. 네. 또 경기도민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환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의 본질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동시에 담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경기도민의 것이어야 되는데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 감사를 하고 그리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내 모든 개발 사업이 공영 개발이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까? 공영 개발이나 민간 개발은 사실 구분은 돼 있지만 예.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하.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공할 때 공영 개발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의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민영 개발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사업자가 자신이 민간의 창의와 그리고 민간의 자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도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겠죠. 다만 공공의 영역을 사적으로 돌아가는 권력의 사유와 그것을 막겠다는 제 입장입니다. 공약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 이런 네네. 주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이게 30년 전에는 모두가 그 신도시를 지으면서 많이 가슴이 또 기대가 부풀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기 신도시의 그 영광이 사라졌죠. 아하. 이게 살고 싶었던 곳인데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곳에 계신 주민분들의 박탈감이나 불안감이 상존합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이고 리모델링까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하루속히 이 고통을 풀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령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 과도한 그런 안전진단 규제를 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기본이 되는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지난 국회의원 당선이 되자마자 만들었고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함께 원팀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라인 체험 얘기도 좀 했었는데 또 김하선이냐 뭐 김팔선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네. 우리 김은혜 의원님의 구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남까지 아니 8단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제가 잠시 뒤에 GTX A 공사 현장을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십니까 바로? 네. 예. 이게 기존에 계획됐던 GTX ABC는 연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신규 노선 D2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GTX F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이거든요. 이거는 그 도민께서 염원하시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GTX는 사실 경기도민 분들이 집만 지어지고 서울까지의 30분 출퇴근 시대를 염원을 했는데 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민의 수건 사업을 해내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고요. 또 GTX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이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이 지금 현안입니다. 3589. 그래서 예. 네. 지하철 연장을 함께 추진하고요. 또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를 증편하거나 노선 신설하는 게 늘 계란으로 발치기였거든요. 네. 쿼터제로 항상 서울시에 높은 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오세훈 시장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같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네. 막 임명되면 네네. 좀 이렇게 중앙 정부하고 좀 협조 같은 게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경기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젊고 역동적인 그런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하. 유능하고 일 잘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일 겁니다. 잘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예. 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과는 대선 동안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는 재보궐선거 기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중앙부처와 함께 설득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로 뛰는 중앙부처와 얘기가 되는 그런 도지사가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원팀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제가 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속도감 있게 현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로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지역 네. 화폐였거든요. 네네. 이 지역 화폐가 지금 경기도에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네.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많이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소비를 촉진하고 네. 더 나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분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저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예. 누구를 위한 지역화폐였느냐는 건 그거는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하. 제가 이제 이재명 시대의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거는 부정부패의 실체를 밝히고 빼앗긴 국민의 몫을 돌려드리는 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당시에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가 만성적자의 거래 중지까지 당했던 기업인데 일약 신데렐라처럼 발탁이 됐습니다. 네.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에 1년 만에 190억 흑자 기업이 됐고 작년에는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아하. 그러면 지역 화폐라고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는 미사용 금액 같은 낙전 수익을 지자체가 가져갔는데 경기도만 운영사가
모든 수익을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즉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몫이 민간에게 돌아간 게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누구를 위한 지역 화폐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것이다. 네,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자, 이게 뭐 제2의 대장동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측근 비리 의혹이나 예. 세금깡 의혹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특히 이런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절실했던 약자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상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지원금이 특정 계층 그리고 특정 권력에게 몰아줬다면 이 부분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인들 얘기도 좀 하셨는데 뭐 24시간 네. 자유롭게 시키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당장 손실보상 뭐 이건 인수위일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손실보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2년이 넘도록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는 것 다 제가 인식하고 있고요. 네. 지난 주말에 밤 12시에 제가 저희 이제 수원의 인계동이라고 하는 먹자골목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12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아하.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예. 저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이분들이 당했던 서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 패스 완전 철폐와 24시간 영업을 제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는데요. 이제 저희도 2시간씩 찔끔찔끔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살라미 방역으로 희망 고문하지 말고 예전처럼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또 방역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민 보건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그 투트랙으로 24시간 영업 자유를 보장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촉구하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